네, 9월 4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말 시뻘겋게 질렸습니다. 비트코인도 4%대 급락을 확인을 했고, 이더리움 솔라나 6%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RP가 그래도 호재성 재료들이 좀 있어가지고 나름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곤 있는데, 시장 전체가 지금 흔들흔들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증시까지도 얻어 터진 그런 상황이어서 역시 9월은 9월이구나, 9월 어려워,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한번 57,000달러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 모두 6만 달러 위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엄청 많이 멀다. 그런데 지금은 9월이고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함께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4분기 그리고 4분기를 끌어올리게 될 여러가지 긍정적인 캘린더 이벤트들도 다가오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2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전히 빡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57.6% 수준까지 반등을 해주면서 이 정도면 올해 최고 수준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의 시장 지배력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원인을 꼽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충격파, 나스닥이 그래서 3% 이상 급락을 해버렸고, 비트코인은 58,000달러 반납을 해버렸고, 유가는 또 5% 수준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서 이 법무부가 이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면서 이 소환장을 발부를 해버렸습니다. 여러가지 악재가 또 엔비디아를 향해서 겹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점이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진짜 보기 싫은 단어인데, 경기 침체 우려, 이 제조업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하방 압력 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버렸습니다. 8월 공급관리협회 ISM 제조업 PMI가 47.2로 나왔는데 예상치 47.5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게 기준점이 50인데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 그런데 4월부터 5개월 연속 지금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S&P 글로벌 제조업 PMI도 47.9를 기록을 하면서 두 달 연속 50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데이터들이 잇따라서 발표가 됐고, 그게 위험자산 시장을 직접적으로 압박을 해버렸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이번 FOMC에서 금리 25bp 인하 가능성이 61%, 50bp 인하 가능성이 39%로 나오고 있습니다. 30% 초중반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B컷, 그런데 지금 거의 40%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25bp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점에 방점을 찍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50bp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해버린다면 그건 경기 침체 우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해도 침체 우려가 시장을 덮으면서 시장을 또 압박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들도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담겨 있는 상황입니다. 아사히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준의 불확실한 통화 정책이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큰 요인 가운데 하나다. 비트코인 가격은 달러 유동성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유는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 때문인데 이로 인해서 통화 정책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다만 미국 재무부 단기 국채가 더 발행되고 이 재정 정책을 조정을 하면 암호화폐 시장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강세장 다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다시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트파이넥스 같은 경우에도 주간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이 50bp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25bp 인하를 할 경우에는 유동성 증가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장기적인 상승을 보일 수가 있다. 반면 50bp를 단행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지만 경기 침체 우려 확대로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놈의 경기 침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를 압박하는 그런 재료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S&P 500도 지난 10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9월에만 항상 마이너스 2.3% 평균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9월은 어렵다. 어려운 게 9월이다. 증시도 비트코인도 9월은 어렵다. 라는 점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9월 평균 마이너스 0.8%, 빅스 공포지수도 지난 33년 동안 9월 평균 10% 급등, 그만큼 공포지수가 급등했다는 것 시장 압박 요인이죠. 반면 10월에는 플러스 1.6%, 11월에는 플러스 3.8%, 역시 4분기 오케이 렛츠고 4분기 가자 라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상황, 이 9월의 상황을 놓고 보면 1년 중에 가장 변동성이 큰 시기로 접어든 것이다 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증시, 암호화폐 모두 역시나 9월은 어렵다라는 점을 이 증시의 S&P 500의 지난 10년 동안의 수익률 상황을 놓고 봐도 상당히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장에 적절하다라는 것이 강세론자들의 정서다.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팩트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 이후에 평균 25일 동안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평균 13개월 동안 매도세를 보였다. 이건 지금 S&P 500 주간 차트입니다. 금리 인하를 전후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까?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정확히 어떻게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고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인하를 둘러싼 여러 가지 맥락적인 부분이 이번 인하 이슈에는 자리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경기 침체 플러스 유동성,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변수가 워낙 많아서 정확히 어떻게 될 거라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확히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이거 우리가 항상 유념해야겠죠. 그래서 열린 마음으로 모든 데이터를 살펴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 결국에는 빡센 리서치만이 정답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닥터 프라핀 멘트도 재밌어요. 비트코인은 7개월 연속 강세를 보이면서 24,000달러에서 74,00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 그리고 나서 현재 6개월 동안 중립적인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과매수는 이제 건전한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탐욕은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펀딩 비율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톡 까놓고 이제 갈 때 됐다. 추세가 바뀔 때가 됐다라는 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흔들 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간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때 47,000달러 찍고 지금 어쨌든 6만 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57,000 전후에 자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침체 이슈로 인한 급락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고 그나마 다행인 건 증시도 함께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 함께 교집합의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퀸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았지. 그레이스케일의 엄청난 비트코인 매도, 마운트 곡스 물량에다가 미국, 독일 정부 물량. 그런데 앞으로 상황을 보면 금리 인하 코앞으로 다가왔고 글로벌 유동성이 붐을 이루게 될 것이고 미국 대선이 있고 FTX 상환 이슈도 있고 이 앞으로의 것들이 지금 다 의미를 하는 것은 유동성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4분기에는 의미 있는 반등세 나올 거야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4년에서 2017년 사이클을 보면 2022년에서 2025년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고 내년까지 상황과 같이 맞물려서 왔을 때 차트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과거에 돌파하고 저항 맞고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반감기 거치면서 사이드 횡보하다가 올라서는데 두 번 저항 맞고 돌파 급등. 이번에 그런데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모양새가 프랙탈이 동일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 지금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 사이드 횡보 이제 거의 다 왔고 본격적인 포물선형 랠리가 빠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이 4분기부터는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죠. 엄청난 시간을 겪었고 되게 재밌는 또 이런 시간을 반등을 겪었고 이때가 대박이었고 1년 내내 오르면서 대박이었고 작년 1년 상황이죠. 올해 초까지 대박이었고 이렇게 해빙까지 잘 지나갔고 이제 조금만 더 와리가리 하다가 포물선만 남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운을 내면 4분기에는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을 것만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이죠. 네겐트로픽이 아니고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 트럼프가 당선되면 공동 인수위원장으로 지금 지명이 된 사람입니다. 5년 동안 비트코인은 주류 투자 업계에서 아웃사이더였다. 하지만 이제 글로벌 금융 시장에 편입이 시작이 됐다. 켄터 피츠제럴드는 비트코인이 주류 트레이딩 분야에 진입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더 나은 규제 아래 대형 은행들과 더 많은 전통 금융 기업들이 비트코인에 뛰어들게 될 것이다. 굉장히 비트코인 친화적인 멘트를 날리고 있고 이 양반도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연설까지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품 이제 만들 거라고 플랫폼 만들 거라고 밝혔던 사람이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고 인수위원장 역할을 당선된다라면 하게 될 사람이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띄우는 그런 목소리들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시장은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8주 안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투자자는 조심하면서도 하락세에서 매수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비트코인과 에너지주를 주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양반은 전통적인 강세론자로 꼽히는 사람이고 8주 안에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바이 더 딥에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혹시라도 단행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멘트들 좀 참고하시면서 이 분할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뭐 그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참 밋밋하고 어려운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조만간 긍정적인 캘린더 일정이 하나둘 현실화 될 거라는 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은 전략을 더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